4는 금리 동결 실망 한국 증시 시나리오는 자 일단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6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국내 기업 체감 경기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될 경제 지표도 부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상반기 중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이 현재 지수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어떤 지수 정도에 들어와야지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향후 지수 전망이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강문석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간 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어떤 창궐 이런 사태들은 한 1개 분기, 한 개 분기 정도를 거치면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이 이 금리 인하를 기존 1.25로 동결해서 하락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었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 0.25%씩 두 차례 인하된 이후에 4개월 정도 지금 연속 1.2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한미 간의 금리 차도 0.5 정도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연준에서 4월 달에 계속 풀고 있는 단기 자금을 회수한다라면 그때쯤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실망했던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락했던 그 영향력은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그다음에 작년도 1분기 이 2월, 3월 실물 경제가 크게 둔화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작년 1분기 0.4%에도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우려들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이제 국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또 자금을 풀었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증시도 혹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부동산 대책을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또 부동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3월 달이 코로나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3월 에서 끝나지 않고 4월까지 이어진다라면 4월쯤 금리 인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동결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수의 어떤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는 지수의 어떤 하단, 뭐 전저점을 지지해준다, 이탈해준다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숫자적인 분석이 제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 보셔야 될 건 이 확진 환자를 체크하는 이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라고 하죠.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확진 환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재로서는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충분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50선 정도, 53선이 지난 저점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살짝 제가 50선을 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 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관들이 장 마감 부근에서 코스피 시장을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차트 잠깐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이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사실 오늘 VIP 회원님들하고도 얘기했었지만 오늘 종가 지수가 한 2057선 정도 위에서 머물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종가의 흐름이 2057선 정도, 2058선 정도에 다다른다면 지금 보이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하한선을 살짝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봉이긴 하지만 요
오늘의 종가 부분이 볼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충분히 지금 3월 초 정도, 물론 이 정점이 3월 20일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통계치는 3월 첫째 주 8일, 9일, 10일 정도가 되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정도까지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시청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일 일단 반등은 나올 것이고 다만 지수 2050선 정도 흐름 계속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제 지난번 화요일 날 우리가 방송했을 때는 어땠었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2025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었어요. 그러나 현재에서는 2050선에서부터 2125선이면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오늘 매수한 물량들이라든지 요 정도 방망이 짧게 지고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25선 정도에 도달했을 때의 탄력도를 좀 보시면서 돌파한다라면 홀딩 또는 추가 매수,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현금화 전략을 해서 박스권 안에 어떤 상단과 이 하단의 흐름들을 잘 좀 체킹을 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라면 요 3월 초반 한 10일에서부터 15일 정도 사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주가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5G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서버용 차세대 CPU가 이제 하반기 중으로 출시가 된다면은 서버용 디램 수요도 이제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2월 디램 고정 거래 가격도 살짝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면은 대한민국 증시의 중장기 모습 부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전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최종업 파트너가 워낙 반도체에 특화된 파트너시니까 반도체 업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반도체 업황과 연계해서 한국 증시 미래까지 전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다른 것도 잘하는데 우리가 금리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올랐을 때랑 하락했을 때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미국 증시가 금리가 하락했을 때가 2018년도 12월 달부터 금리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가 금리가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그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에 공급이 되면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차를 두고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반도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금리가 낮아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캐펙스 투자가,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반도체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언제부터요? 그죠? 작년 3분기부터 낸드 플래시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 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동성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낮췄다라면 시장에서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럼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중국 안 빠졌죠. 왜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중국 시장은 3월 달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그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2월 3일 이후부터 중국의 확진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중국 증시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본다라면은 역시 한국 증시도 그죠, 확진 속도가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부터 한국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가 되냐,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증시는 바닥을 치고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도 지금은 살짝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을 싸게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맞겠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다 한번 꺾였겠지만은 주가의 상승 파동에서 조정이라고 보시고, 오히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오히려 지금 캐펙스 투자가 늘어남으로써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내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19 사태인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L자형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비관론자도 지금 시장에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등의 힘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악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지금 상당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의 증시를 전망을 좀 김영철 파트너도 해주시죠. 네, 상당히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서 미래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일단 좀 뭐 고민이 앞서는 부분들인데, 앞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낙관론이랑 비관론이 팽배하게 부딪히는 그 시점이 항상 시장은 이제 뭐 변곡일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변곡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되면서 뭐 경기에 대한 큰 악영향을 주면서 이 부분들이 뭐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뭐 크게 이슈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금리 동결을 하면서 한은에서도 경제 전망 성장치를 이제 전망치를 좀 낮추는 그런 코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안 했었던 부분들은 한 3가지 정도일 텐데요. 아무래도 3월 달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1%대 금리는 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이랑 수요가 위축이 된 게 이게 정말로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냐라는 뭐 그러한 이제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동산 때문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빠져도 뭐 흔히 말해서 정치나 정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동산은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을 주식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2가지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뭐 추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미국 시장만 턴을 하면 국내 시장도 그 흐름을 따라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높고, 보통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은 고객 예탁금이 줄거나 아니면 신용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드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이 저렇게 뭐 몇 년 내에 최고치로 빠지면은 국내 시장도 큰 폭의 개파락이 여러 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점도 의외이긴 한데, 그거는 증시 주변에 여전히 자금들이 많이 머물고 있다라는 반증인 부분들이고, 그러한 뭐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2, 3일 내에 뭐 저는 사실 오늘 미국 시장만 좀 버텨주면 내일 시장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빠진 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뭐 주가에는 정말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금리 부분들을 뭐 추가적으로 뭐 인하를 안 해도 된다라고 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자마자 거의 코멘트 던진 게 이제 뭐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 멘트들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상당히 시장에 강력하게 던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미국 안에 없고 해외 순방 인도인가요? 이틀 정도 나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은 어쨌든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뭐 실마리를 계속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 시장도 빠지면은 대기하려고 하는 매수들이 워낙 좀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테크 관련된 기업들,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러한 아마존을 포함해서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여전히 많고 그 심리는 유동성에 기인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꺼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뭐 시장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추세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뭐 찍을 자리를 찍어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을 좋은 종목들 이제 주도 업종들 위주로 좀 포트에 다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이폰 중국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국 그 소비 심리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애플은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막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소매 업체들이 지금 현재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과 4월에 공개될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 미리 반응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업종과 테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가문수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 원칙을 지키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 백신, 또 백신주,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온라인 게임주, 또 전자결제주, 택배, 포장, 뭐 이런 종목들. 여기에다가 또 나왔던 게 온라인 교육 플러스 오늘 있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음압 병동 관련주들이 지금 대구에 있는 음압 병동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죠. 음압 병동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의료용 폐기물 정말 의료용 폐기물들은 그냥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의료용 폐기물, 넘쳐나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도 전일에 급등을 했었는데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모습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들이 EDC라든지 진단키트가 성공적으로 또 소개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물론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그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한국경제 커버스토리도 원고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면서 비대면의 어떤 거래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흐름을 본다라면 일단 이제 뭐 중장기 종목들 빼놓고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지금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결제 관련주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전자 관련주들. 왜냐하면 전자결제는 오로지 뭐 음식료품을 당한 그런 필요한 쇼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심지어 뭐 자동이체나 뭐 은행 간의 거래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전자결제나 이런 것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추가적인 그런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물론 지금은 이 테마 때문에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지 위치를 찾아간다라면 그때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기본을 지키자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오늘 폴더블 폰도 많이 빠졌고 또 5G도 많이 하락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방송에서 보면 저희 이 화목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도체만 얘기를 해요. 그죠? 반도체, IT, 전기전자, 뭐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이 듣는 분들도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또 반도체야, 또 반도체야. 아 진짜 반도체가 좋은가 보다. 작년에 5G가 좋아서 다들 KMW 급등하고 난 다음에 5G 종목들 따라가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너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에서는 이렇게 좀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해서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좀 저점 매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의 흐름은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수랑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럴 때가 오히려 좋은 종목들, 실적주들, 반도체, 우리가 또 지겹게 얘기하는 반도체, 5G, 폴더블폰,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린다라면 단기 매매로만 보시고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나중에 주가가 제 위치를 찾았을 때에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핀테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중국 제조업 공장들의 이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제조업 전후방 공급망이 교란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참고로 중국은 글로벌 2위의 소비 대국입니다. 그래서 유우커들의 소비 지출 규모가 확 쪼그라들면서 자, 소비재 기업들,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유통 기업들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종호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제 사실은 제가 한경 홈페이지에다가 투자 전략란에다 뭘 올렸냐면 KG ETS를 올리면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용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에 비해서 처리 단가가 15배가 더 높다고 해요. 자, 그만큼 KG ETS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이 화면 한번 좀 비춰주시면은 2017년, 18년, 19년 영업이익을 보시면 17년도에 영업이익이 138억인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158억입니다. 근데 2019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41억이니까 당연히 2018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9년도 실적이 좋은데, 그럼 2020년도 실적이 얼마나 좋을 거냐라고 보신다라면은 올해 같은 게 의료용 폐기물이 엄청나게 KG ETS 상장사 중에서는 KG ETS만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KG ETS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면역력을 키우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돼서 면역력과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임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추천하신 것 중에서 푸드나무 있죠.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급등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면역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좀 눈여겨보자. 자, 이것은 제가 내일 또 투자 전략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 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EPS 성장률이 가장 좋을 업종이 뭘 거냐라고 보신다면 역시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전략, 그리고 5G, 또 한 가지가 2차 전지, 이렇게 좀 세 업종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양해가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상반기 중 방한 시나리오도 좀 회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충격으로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림에서는 약간 우울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매우 환상적인 그런 업종과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김영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에게 오시는 질문은 항상 앞에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답변을 되게 고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학이나 좋은 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수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 국영수와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좋으려면 어쨌든 그쪽에서 좋은 스코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쪽 업종에서 이제 그 대장주나 대장 종목들은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특기생으로 이제 조금 뭐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이 뭐 최근에 각계단추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뭐 최근에 그 IT,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뭐 일부 IT나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뭐 올라온 부분들이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종목들은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한 게 코로나 관련된 그 이제 뭐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냥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 ST팜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어제 뭐 그리고 오늘장의 움직임이 그리고 최근에도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간 뭐 투자자분들도 피로도를 느끼고 저희도 말을 하면서 민망하면서도 피로도를 느끼는 5G 그리고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거 외에 만약에 그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자금이 흘러가는 곳은 시장에서 약간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뭐 임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등한시 되어 있었던 그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 근데 여기서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그 코로나 관련된 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그 자체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에 조금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절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증시 투자 심리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단중기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발 마이너스 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금 시중에 돈을 충분히 지금 이제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은 지금 어쨌든 단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제 적어도 4월까지는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상반기 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비록 동결했지만 아마 4월 정도 되면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주가 상승 촉매제와 상승의 방아쇠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제이였습니다.